예, 안녕하십니까. 원효원입니다. 그 작가라고 소개했는데 작가라고 하기에는 뭐 별다른 족적이 없고요. 그 그냥 시간으로 따져도 그렇고 농사 짓는 일이 많은 농부입니다. 10년 전에 구례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데 가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기분 전환도 되고 해서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하나의 뭐 좀 비타민 같은 그런 시간이 돼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 뵈러 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와서 사실은 되게 바빴어요. 요즘에 고구마 심는 시기인데 고구마 심을 때 비 맞으면서 심으면 잘 된다고 콩이나 고구마 그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오늘 아마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비 맞으면서 심느라고. 전 제 거는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 옆집 거 같이 해주느라고 좀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은 오늘 만나뵐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아카이브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록이죠. 기록해서 잘 보관하고 남겨두는 거죠. 근데 이 아카이브를 사진으로 보면 잘해야 본전인 사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내 감정을 실어서 찍기도 하고 멋있는 풍경을 보고 찍기도 하고 뭔가 작품을 염두에 두고 나도 하나의 작가가 된 심정으로 사진을 찍기 마련인데 이 아카이브 사진은 이 아카이브 사진은 뭐라 그래야 돼? 가장 아주 드라이하게 가장 건조하고 감정이 담겨서도 안 되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누가 봐도 이의를 달 수 없게 찍어야 하는 사진이 아카이브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장 간단하게 대통령이 정상을 만나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만나면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나 사진이 똑같죠. 조금 더 다른 앵글, 조금 역동적인 앵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정형화돼 있고 그 사진이 전달돼 있을 때 나중에 가장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가장 객관적으로 전달할 거라고 생각하는 앵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2시간 동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진은 정말로 재미없는 사진들이에요. 근데 재미없게 찍어야 잘 찍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서 다른 때는 제가 찍은 사진도 가끔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해야 본전인 사진이라 제 거보다는 오늘은 찍으신 사진 갖고 작자를 밝히진 않더라도 오늘은 그냥 트집 잡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별 트집을 다 잡을 거예요. 잘 찍은 사진이라고 보여지기 힘들고 뭐 찍은 당사자가 되시는 분이 낯이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려니 하고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진은 남원 양택 고택에 가서 찍은 어떤 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고택을 갔어. 고택에 누가 살고 계신 지금 살아있는 집이에요. 그럼 어떻게 찍어야 이걸 기록으로 잘 남길까? 생각을 이제 가시기 전부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어떤 모양일지 한옥이니까 어떤 모양일 거고 어떤 형태일 거고 어떤 분이 계실 거고 가서 보면은 예상과 다르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먼저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진은 보이는 걸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걸 기다렸다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찍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에요. 내가 봤다, 눈으로 봤다 그러면 사진으로는 못 찍은 상황이 되는 거죠. 미리 준비하고 상상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사진 찍는 거의 첫 번째 기본 자세입니다. 저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찍은 작자다 혹은 보는 인물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카이브 사진의 본래 본질은 뭘까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지금 찍은, 응?
정보를 잘 전달해. 그렇죠. 그리고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약간 역사적인 의미도 담고 있겠죠.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누군가 찾아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를 잘 담고 있고 그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 아카이브 사진이죠. 아카이브 사진은 한 장으로 승부를 보는 사진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스토리를 엮어서 쭉 이어나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장만으로도 되겠지만 본인이 살펴보고 스토리를 만들고 얘기를 엮어서 쭉 흐름을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단순히 나열하듯이 하지만 모든 정보를 다 주고 말 거야 하는 생각으로 하셔도 돼요. 지금 조금 살펴볼게요. 이건 뭐 안에서 바라본 모습일 거고 이분이 계속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 집의 주인인 게 맞을 것 같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진에서 이분의 옷차림이 우리가 안동 하회마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고택의 무슨 장손이다 하는 분들의 옷차림과는 좀 다르죠.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분들의 옷차림이라는 게 생활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식, 의식을 위한 옷차림들이 많고 이분은 찾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도 이런 옷차림으로 계세요. 되게 수탈한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사시는 분일 것 같고 이건 그냥 안에서 바깥을 처마를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아카이브 사진의 가장 또 중요한 점은 한 장, 내가 본 한 장의 사진에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봐. 이 안에 다 있어. 이거 안 돼요. 그 사진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사진이야가 분명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진은 뭘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애매하죠. 저만 애매해요? 다 애매하시죠? 그러면 사실은 아카이브 사진으로서는 조금 점수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스토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풍경이나 이미지를 주기 위한 거다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 평가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죠. 어, 이 사진 보고 참 저는 묘한 느낌이 들었는데 고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고택과는 달라요. 그리고 이 앉아 계신 분이 뭐 따님은 아닐 거고 며느리 혹은 종부 뭐 이러실 텐데 이분의 옷차림이나 표정도 썩 우리가 생각하던 표정이나 옷차림과는 다르죠. 웃긴 건 옆에 신세계닷컴 박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정리 안 된 모습이 있고 그러면 이거 사진만으로도 괜찮긴 한데 아카이브 사진이라면 어떻게 찍었으면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사진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 종부의 삶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혹은 이 마루의 구조와 저 위에 처마 중에 저기 맨 끄트머리 한옥 가면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쫙 처마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선자연이라고 하는데 그 선자연을 여기서 보면 저 사진 맨 지금 포인터가 안 돼. 맨 위쪽에 석가래인데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 보이세요? 까만 석가래. 그 선자연이라 그래요. 그 선자연의 모양도 되게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선자연이라고 해서 기존 부채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모양인데 중국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그건 마족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5도로 나온 큰 기둥에다 갖다 이렇게 못으로 박는 식이에요. 언뜻 보면 부채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끝이 꼭지점이 하나로 모여 있고 중국 거는 이런 기둥에 갖다가 부채식으로 박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그럼 그런 모양을 보여주려고 한 건지 조금 재밌는 사진이긴 한데 내가 뭘 보여주려고 했던가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죠. 이런 사진은 그냥 사진 자체로 좋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냥 보시기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분이 이게 창틀이에요. 창과 문의 차이 아세요 혹시? 한옥에서? 이 턱이 높으면 창이에요.
창의 높이는 그 옛날 만인들이 그 파란 쪽을 이렇게 걸치고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머슴한테 뭔가 얘기하는 그 폼 생각을 해보시면 이 팔꿈치를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높이 정도까지를 창으로 쳤어요. 지금 여기는 창을 내다보고 계신 건데 이 바깥의 빛의 밝기하고 방 안의 빛의 밝기가 원래 많이 다릅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저 안쪽의 모습이 되게 어둡게 나와요. 시커멓게.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많이 찍으시더라도 찍어서 확인하고 또 찍어서 확인하면서 얼굴과 저 안에 배경까지 다 나올 수 있게 조정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 되게 잘 찍은 사진이에요. 시계의 모습이나 가족 사진이나 옷이 걸린 거나 안에서 사시는 모습들이 사진 한 장에 다 담겨 있죠. 잘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이 집의 형태를 담으려고 하는 사진이겠죠. 그러면 지붕도 한옥도 보면은 지붕이 아주 여러 개예요. 지금 보면은 석가래가 하나씩 나와 있죠. 동그란 게 쭉 일렬로 나와 있죠.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저 밑에, 저 위에 네모난 석가래가 또 겹쳐져 있는 한옥집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부연이라고 하는데 한옥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구조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기도 하고 그 말 그대로 이제 부연은 두 가지 부자를 써요. 한자로 버금 부자하고 며느리 부자를 쓰는데 저게 지금 보시는 동그란 석가래가 원래 석가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버금간다 해서 부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라 시대 때 목수가 집을 짓다가 목재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며느리가 그럼 석가래를 네모나게 써서 한번 더 써보세요 해서 며느리가 고안을 했다 해서 며느리 부자를 써서 부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필요 없는 장치가 없는 소박한 한옥이에요. 지붕의 모양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에 원래는 없었던 창문이 있을 거고 여긴 잔디가 있네요. 한옥은 원래 앞마당에 잔디를 안 심어요. 생각해 보시면 절이든 오래된 고택은 원래 앞에 잔디를 안 심어요. 그 이유는 잔디가 습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에 잔디를 안 깔아야 앞마당에 열기가 여름에 많이 쌓입니다. 그럼 그 열기가 올라가고 뒷마당에 있는 나무의 찬 기운이 대청을 통해서 한옥은 항상 시원한 구조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마당에 잔디를 까는 한옥은 원래 일본식 정원 구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까신 분들도 있고 저도 앞마당에 잔디를 좀 깔긴 했지만 그게 목조 주택인 경우에는 썩 좋은 구조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인 한옥 구조는 아닌 거겠죠.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뭐 빨래도 걸려 있고 이런 집의 지금 형태를 전체적으로 하나 정도 보여주는 사진이 필요해요. 이 한옥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건물이다. 커다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한 장 정도는 여러 가지 구성에서 꼭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돌절구를 옆에서 찍었는데 이건 뭐 찍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절구만 가지고 몇 장씩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집의 유물이나 그 살아가는 형태를 찍을 때. 근데 이렇게 절구의 옆 모습을 허리가 잘록 들어간 모습을 찍을지 혹은 절구 안의 모습을 찍을지 위에 그 뚜껑 그 가마솥 뚜껑 같은 걸 덮어놨는데 그걸 비스듬히 내려놓고 뚜껑이랑 안쪽을 같이 보여줄지 하나에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돌절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안에 구멍이 있을 거는 이런 확이 있을 거는 확실하고 이 사진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뒷모습인데 애매하면 땡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뒤에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의도가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건조하고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더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뒷모습으로 치면은 한옥에서는 흔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줄 만한 사진이긴 한데
정리 안 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저 석가래의 길이를 보여주려고 한 건지 명확하게 자기가 찍고자 하는 거를 왜곡되지 않게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폴더. 이게 아마 파일 사이즈가 작아서 사진이 작게 나온 것 같아요. 남원역이 지금은 그 신청사죠. 신역사고 이제 구역사가 있었고 저도 옛날 요때 지리산 뭐 종주하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반갑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어떤 물건, 사람, 건물, 어떤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있고 없고의 차이겠죠. 거기에 대한 기록 혹은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그럼 지금 이 사진에서는 어떤 장면일까? 남원 역사를 뜨는 장면인지 보수하는 장면인지 아니면 뭔가를 저 간첩은 표시가 없다 너도 나도 살피자 이걸 달군한 직훈지가 명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걸 명확하게 해주십사 제가 계속 중원본하고 있습니다. 옛날 남원 역사죠. 근데 어디선가 이런 건물을 찍으실 때 중요한 거는 이 건물과 함께 보여줄 뭔가가 중요해요. 저 뒤에 어떤 남원의 표식이 되는 산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가지가 보인다든지 해서 저 남원 역사가 예전에 어디서 보면 어디쯤에 있었구나 하는 걸 사진을 통해서도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혹은 역사의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 하나만 내가 찍고자 하는 것만 딱 하나 찍기보다는 그 주변에 뭐가 보이나 한번 사방을 둘러보시면 앞에서 찍든 뒤에서 찍든 뭔가를 배경에 이용하시면 더 훌륭한 정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한 장에 넣었으면 좋았겠죠. 그죠? 이 사진의 왼쪽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 사시던 분들은 저기 어디쯤이야 분명히 알 거고 옛날에 저 가게 저기 있었어 저 간판만 내가 본 적 있어 이런 그 리마인드를 계속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 정보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깥과 안의 노출 차이로 인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예요. 이거는 사람의 눈은 기가 막힌 자동 카메라라서 어딜 쳐다보든지 노출이 정확하게 다 맞아요. 물론 깜깜한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야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웬만하면 조금의 빛만 있어도 사물의 형체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한 렌즈가 사람의 눈이죠. 근데 카메라는 그러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뭐 라이카니 뭐니 하는 고가의 카메라를 쓰더라도 이런 노출 차이를 극복을 렌즈가 하지 못해요. 그건 정해준 빛의 값이 있는데 그 빛의 값을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능력은 어쩔 수 없거든요. 최근에는 그 차이를 좀 줄여주는 기능들이 그 공학적으로 발명이 되면서 적용이 돼서 조금의 차이는 줄일 수 있지만 어쨌든 카메라가 그거는 안 된다고 아예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 그럼 이럴 때 내가 찍으려는 게 문틀이었는지 아니면 이 역사 안에 저 깜깜한 실루엣이었는지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다르죠. 그럼 이걸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안에를 보여줄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냥 찍으면 카메라는 내가 찍으려는 게 카메라가 저를 인식 못하죠. 제 생각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저기를 뚫어져라 식구먼데를 쳐다본다고 거기에다가 노출을 맞춰서 환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카메라를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허허벌판을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뭐 사실 그 유명한 허허벌판이 황룡사지 뭐 이런 데잖아요. 가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혹은 흔적이 바닥에 박혀 있다거나 뭘 표식을 삼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럴 때가 애매한데 그럴 때 그래도 포인트로 삼을 만한 게 모래도 있습니다. 모래도 있는데
그걸 여기서 보면 이런 기둥을 표식으로 삼을 수 있죠. 사진에서는 하나의 선이나 점이나 면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어느 정도 위치에다 놔두면 그래도 횡한 사진보다는 훨씬 나아요. 또 짐작을 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있나 살피시고 여기서는 지금 맨 가장자리에 전봇대 두 개가 찍혔지만 전봇대 두 개를 조금만 안쪽으로 들여서 찍으시고 가운데만 아니라면 너무 가장자리로 밀어내지 마시고 한 3분의 1 정도의 선을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에 그 정도에다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벌판은 벌판인데 그래도 사진은 사진이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이게 남원역사 이제 안쪽에서 바라본 건가 봐요. 아까 거랑 좀 다르죠. 제 생각엔 하늘을 저 정도 보여주느니 철로를 조금 더 보여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재밌는 사진. 옛날 역사에 저런 글씨체 자체가 시대의 흐름을 그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표식이 되잖아요. 요즘엔 하행선이라고 써있는 저런 글씨체 안 쓰죠. 그리고 명조체를 쓰더라도 저 위에 있는 저런 궁서체를 어떤 표식이, 저 표어나 플래카드에다 쓰지는 않겠죠. 저런 것만으로도 사진의 가치가, 아카이브 사진의 가치가 되는 거죠. 뭐래도 찍으면, 지금 만약에 70년대 우리 항상 봐왔던 방공방첩이나 뭐 때려잡자 뭐 어쩌고 이런 거 나온 거를 어디서 사진에서 봤다 그러면 되게 반가울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한 게 아카이브 사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거라도 찍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되고. 거의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도 찍을 수 있죠. 만약에 그 남원 역사가 마무리되고 신역사로 옮기는 과정이다 하면 이런 사진이 더 휑하고 느낌은 더 좋겠죠. 하지만 저 위에 보시면 뭐 순천 여수 방면, 서울 방면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진에도 그런 정보가 같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나가는 곳이라는 글씨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단 주변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폴더. 이 남원 의상실 찍으신 분이 임 대표예요? 몰라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고요. 아니 잘 찍어서 이름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잘했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단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반사되거나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창문 너머에서 창문 안쪽을 바라본 사진이죠. 이런 사진 같은 경우 사진의 느낌에 뭔가 약간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그 사람들이 관음증이 조금씩 있나 봐요. 뭐 이렇게 틈으로 보고 훔쳐보고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다 좋았어. 저기 트럭인지 뭔지 하얀 지금 반사가 되고 있죠. 저 반사를 통해서 내가 바깥에서 찍었다 하는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라면 저 반사가 없는 게 낫겠죠. 반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있는데 반사는 어쨌든 밝은 색의 반사가 제일 많이 그 눈에 띕니다. 저것도 만약에 까만 차였다면 저렇지 않았을 거예요. 반사가 없듯이 보였을 텐데.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그 윈도우에 유리창에 딱 붙어서 렌즈를 완전히 붙여서 찍으시면 반사가 없어요. 그러면 저쪽 안에서 내가 찍는 걸 의식하겠죠. 그럼 또 이런 사진이 안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 수 없어요. 찾아야 돼요. 별 쇼를 다 해요. 저 반사를 없애려고 겨울에 막 까만 코트를 내 위로 막 팔로 들고 없애기도 하고 뭐 차를
차 주인을 불러다 차 좀 빼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편하게 찍어가지고 약간씩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도 괜찮다면 찍으시는 거고. 근데 이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만약에 말한다면 있어서 좋은 사진이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 트집을 잡자면 저 하얀 반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하얀 반사가 방해가 될 때 막는 방법이 그런 게 있다 해서 이런 카메라를 까맣게 만드는 이유도 그거예요. 어디서든 반사가 좀 덜 되도록 하는 이유도 있고, 서로 간에 색 간섭을 줄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만약에 스토리에 들어간다면 괜찮은 사진인데, 이 십자가가 어떤 상황이나 이곳의 장소나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거는 설명이 되겠지만, 이 십자가의 특성이 뭐가 있느냐 본다면 잘 발견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찍으려면 무조건 가깝게 가서 크게 찍어야 되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벽이 하얗죠. 벽이 하얘서 십자가가 상대적으로 진하게 나왔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까맸다면 십자가가 더 밝은 색으로 나왔겠죠. 그 설명은 좀 이따 다시 드릴 텐데, 우리가 뭔가를 갑자기 찍으려고 하다 보면 저런 하얀 벽을 배경으로 혹은 반대편에서 강한 빛이 오는데 찍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찍으면 내가 원하는 밝기가 나오질 않아요. 아카이브 할 때 재밌는 사진들이 이런 사진들이에요. 소재, 만약에 그 업소다, 노포다 생각을 하면 그곳에 뭔가 규칙적으로 돼 있는 어떤 진열, 무늬, 기하학적인 모습, 이런 걸 발견하시면 사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마네킹에 이런 옷에 이런 옷감, 꽃무늬가 꽃이 넘쳐나는 이런 옷감을 전시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남아있는 곳 중에. 안에서 바라본 바깥인데 이것도 좋은 사진이에요. 퀸 의상실이라는 글씨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라는 표시인데, 저 바깥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어느 때인지도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진이거든요. 그냥 편안한 모습이고 의식하지 않은 모습. 근데 주변의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선풍기를 쓰고 있고, 저 안에도 또 무슨 의상실 맞춤실이 있고, 이 사진은 이런 사진은 찍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옆모습이 예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옆모습이 더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냥 그 생활하던 어떤 흐름 중에 한 컷을 찍은 거겠지만, 일단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 그분의 시선이 가는 방향으로 여백을 조금 더 남기시면 좋아요. 근데 이분은 반대죠. 그러니까 모든 게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파격이 있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작가가 혹은 이분도 일부러 이렇게 찍었을지 몰라요. 일부러 찍을 때는 이분 뒤에 있는 저런 정보를 이용한 걸 보면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되도록 그 45도 이상으로 옆으로 넘어가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정면 쪽으로 찍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시선이 있는 쪽을 앞쪽으로 주십사. 이런 게 이제 다 재밌는 사진이고 아카이브가 다운 사진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천들을 다뤘는가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동대문에 종합상가가 있는데 거기 한복집들이 많거든요. 그 한복집들 가면은 천 쭉 걸어놓은 사진, 그런 사진만으로도 이쁘고 하나의 사진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분의 인터뷰. 근데 저렇게 눈 감은 사진은 나중에도 쓰면 안 되니까 아예 보관하지 마세요.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무조건. 이런 다리미 같은 건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조금 재밌을 만한데 한 2, 30년 지나면 또 저런 다리미가 더 강도가 진해지겠죠. 느끼는 감정이.
이런 모습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실패라고 그러나? 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디 그 파이프 파는 데 가면 파이프도 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철공소 쪽에도 있고, 그런 그 무늬들이 생겨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재미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색감까지 예뻐서. 욕심이라면 요때 그 조금 아까 보이던 주인 아주머니가 뭐 얘기하는 모습이 옆에 있다거나 하는 욕심을 내볼 만하죠. 근데 욕심만 내세요. 자꾸 이 연출을 하다 보면 좋은 사진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카이브 사진에 맞지 않습니다. 요 앵글에서 뭐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들게 마련인데 그거는 금물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사진도 그 저희 나이 또래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그 서울의 청계천의 어디 봉제 공장의 한 구석을 떠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사진이에요. 마찬가지고 이런 기계들, 기름 묻은 기계들도 찍을 만한 가치가 있고 아까 찍은 게 저 위에 걸려 있는 실패를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보셔도 알겠지만 그냥 한번 쓱 일갈에서는 어떤 사진을 찍을까가 잘 보이지 않아요. 한참 서서 둘러보시고 관심 있게 하나하나 초점을 맞춰 보시고 어떻게 찍을까 생각을 하셔야 아까 같은 사진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디자인해서 처음 가져왔을 때 사용할 때는 재밌는 사진이 아니었겠지만 지금 쓰지 않는 활자체하고 저런 하얀 비닐봉투의 형태나 이런 게 전달해주는 정보가 분명한 거죠. 이런 사진이 이제 입체적인 사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를 찍을 피사체를 찾은 다음에는 거기에만 앵글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거기서 한 걸음 떨어져 보고 뒤로 돌아가 보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야 조금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런 사진이 나중에 만약에 자료 사진으로 쓰거나 어디엔가 이용을 한다면 이런 사진을 쓰게 될 거예요. 이런 사진보다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찍어 놓을 만해요. 이제 점점 맞춤옷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왜 그 서울의 유명한 양복점 거리에 있는 분들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가봉이라고 그러죠. 가봉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다 맞추기 전에 핀으로 한번 수정을 해주는 거 그런 작업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치수를 재서 메모를 해놓고 이런 메모지마저도 좋은 정보가 됩니다. 좀 매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좋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기에 만약에 전화번호가 네 자리 전화번호가 있다거나 뭐 두 자리 국이 있다거나 하면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깔끔하고 예쁜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는 게 어쨌든 관심이고 관찰입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이거? 양장점에서는 이 손목시계처럼 하나씩 차고 계셨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어쨌든 아카이브 사진의 좋은 예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가위를 찍은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따가 이발소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노포라고 얘기하는 데 가면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뭐 기구나 뭐 소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뭔가를 좀 계속 관찰하시는 게 좋고 가위 하나에도 지금 보시면 가위의 형태가 보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손잡이의 모양을 따로 볼 수 있고 저 이음새 부분에 찍혀 있는 상표나 글씨 같은 게 또 보이죠. 저거까지 캐치해낼 줄 알면은
괜찮은 아카이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런 사람한테는 믿고 어딘가 기록 사진을 찍어달라고 맡길만 할 거예요. 저게 사실은 되게 조그만 크기잖아요, 그죠? 뭐 테일러링 시저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뭐 봉제용 가위라고 옛날엔 저 조그만 데다가도 썼었나 봐요. 그런 것도 새롭고. 다음 폴더. 이 사진이 아카이브 사진은 사진 자체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잠깐씩 눈을 길게 감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차피 사진이 재미없는데 그냥 내가 찍으려니 혹시 내 사진 나오려니 하고 기다려 보세요. 이 사진은 거꾸로 찍은 사진이죠. 그죠? 이 사진 이런 거 직접 못 보신 분 보신 적 없죠? 그죠? 뭐에 쓰는 건지 모르죠? 알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고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찍어 놓는 가치는 충분하죠. 그러면 지금 저쪽에 왼쪽에 화면을 보니까 미 대선 기간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오래된 사진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성남이용원이라고, 이게 저 오거리 쪽에 있는 거죠? 축구 오거리 쪽에. 거기서 하시는 분인데, 이런 노포회를 가면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반드시 살펴보실 게, 뭔가를 하고 계시는 손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물이나 흙이나 뭐 이런 걸 만지셨던 분들은 손에 그 특성들이 남아있게 되고, 뭐 이분은 흙을 만지시지는 않았으니까 거칠진 않더라도 물을 많이 만졌으면 또 거기에 맞는 주름들이 생기고 하는 모습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아까 가위에 그 조그만 상표를 찍듯이 아주 그 마이크로한 시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분의 손도 어느 순간인가 가위를 잡은 손이든 빗을 잡은 손이든 지켜보시면 이분의 특성을 손만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도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의자 사진이 요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한 분이 찍은 거겠지만 어느 게 더 좀 나아 보이세요? 이거요. 그 생각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자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발소 차릴 때 돈의 대부분이 의자에 들어갔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일반적인 의자의 형태에 비교해서 이발소 의자는 되게 고급스럽고 높이 조절되고 뒤로 자빠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 이 의자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 이발소 의자에 빨래판 같은 거 놓고 애기 앉았던 사진 같은 것도 한 번쯤 찍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진은 왜 제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찍는 시선, 보는 시선을 낮췄어요. 대부분이 제가 찍으려고 하는 보이는 게 있으면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편한 모습으로 제가 편한 상태에서 찍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떤 카메라, 어떤 피사체든 높이에 따라서 왼쪽 좌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갖게 돼요. 미스 코리아 예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주관사가 한국일보였어요. 제가 한국일보에 있었는데 후배 하나가 미스 코리아 사진들을 40몇 명을 쫙 찍어 왔는데 다시 가서 찍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서서 쭉 찍은 거예요. 그러면 시선은 저희 몸 중에 상단부에 있잖아요. 거의 꼭대기에. 그러면 내가 서서 서 있는 사람을 찍으면 어떤 하이앵글이 돼요.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다리들이 다 짧아 보여요. 몸매가 다 꽝이에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할 때 하나가, 여행 왔다가 한국 사람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얘기하면 하나같이 다 무릎을 꿇는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앵글을 아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찍어줄 때 서서 찍어주는 것보다는 앉아서 찍어주는 게 그 사람의 훨씬 예쁘게 나온다는 걸 아는데 그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냥 뻗정다리 서가지고 찍는 거죠. 그러면 재미없어요. 근데 뭔가를 찍다가 내가 한번 앉아본다는 건 대단한 센스고 노력이에요. 이 사진을 만약에 저 이발하시는 분 시선에서 찍었다면 좀 재미없고 보기에 편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세로 사진으로 찍으면서 전체 높이에 저 아저씨 높이에 허리 아래에서 찍었다는 거는 참 잘 찍은 사진이죠. 아저씨의 몸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넓은 사진이 필요한데 좀 이따가 어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카메라가 좋아서 카메라 뒤에 렌즈가 한 3개까지 달려있나요? 와이드, 뭐 중간, 망원 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각각의 렌즈가 있죠. 그러니까 찍을 수 있는 각의 폭이 너무나 넓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렌즈를 사용하면 이 안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방에 다 찍고 어떤 렌즈를 찍으면 지금 앉아 계신 분의 눈동자까지 찍을 수 있는 정도로 휴대폰 카메라가 발달했는데 그 와중에 왜곡이 발생을 해요. 변형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과도 달리. 어느 정도는 변형이 허용이 되겠지만 완전히 그 찌그러지듯이 바뀌는 거는 사진으로서의 가치, 기록 사진의 가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커다란 변형 없이 이발소를 하나 넓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그냥 평범한 사진 같지만 우리가 아카이브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 TV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발소에서 엠넷이나 뭐 이런 거 틀어놓고 있으면 안 맞잖아. 어떻게 다양스럽게 현철 씨가 나왔고 가사도 뭐더라 저게 뭐 여러 가지로 어울리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경 쓰실 수 있으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온도계도 꽤 오래된 모양이 보이죠? 느낌이. 다음 거요. 우리가 아카이브를 하게 되면 많이 보게 되는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네. 그 장부죠. 언뜻 봐도 장부예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사진에선 찍고자 하는 건 분명하죠. 장부의 오래된 손길이나 헌 거에 그 허른 모양에서 오는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것만 보고 이 집이 뭐 하는 집이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에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쯤은 뒤집어 봤으면 어떨까요? 맨 위에 거. 그럼 그분의 글씨체도 있을 거고 어떤 장부인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색상. 이것도 앉아서 찍은 건 잘한 거예요. 물론 위에서 찍으면 위에 판이 나오겠죠. 판에 뭐 낙서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재밌겠지만 뭔가 자기가 수고를 투입을 해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능히 그래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높게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의자나 사다리가 없다면 올라가서 찍는 사진도 좋을 때가 있는데 최소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내 높이를 낮춰보는 거니까 오늘부터라도 혹시나 한번 댁에 계시다가도 엎드려 계시거나 누워 계실 때 사진을 한번 찍어 보세요. 옆에 누가 계시는지, 가족이 있다면 혹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 높이를 내가 앉아있는 서 있는 높이에서 찍지 마시고 그냥 아주 바닥에다 그 폰 카메라를 바닥에다 붙이고 찍으셔도 재밌는 사진들이 나와요. 한 번씩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아직까지 어딘지 이제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약간의 힌트는 왼쪽에 보이는데 이런 사진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뭐 잘 찍고 못 찍고가 아니라 앞에 곡용 1리터라고 써 있는 것만
잘 나오게 찍어도 좋은 사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욕심을 낸다면 1리터짜리라고 써 있으니까 대강의 크기는 짐작을 하시겠죠. 이런 거 찍으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자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크기가 중요하다. 그럼 이런 마이크를 하나 찍을 때 마이크를 하나 찍어 놓으면 이게 얼마나 크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자를 옆에다 두고 찍으면 붕어 잡았을 때 붕어 크기 재듯이 찍으시면 좋고, 자를 가지고 다니실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무언가라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하도 안 좋다 그러니까 담뱃갑을 이용하기가 그러는데 담뱃갑을 놓고 찍으셔도 되고, 뭐 누구든 크기를 추측할 수 있는 뭔가를 옆에 놓고 같이 찍으셔도 돼요. 크기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중요하지 않다면 저 뒷쯤에, 그러니까 그 같이 옆에다 나란히 찍는 게 아니라 옆이나 뒤에 저렇게 포커스가 나가게 찍으셔도 좋은 사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아까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네.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둘 다 괜찮아요. 이건 이제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크기가 대강 나오네요. 그죠? 이것도 괜찮은데 두 사진의 차이는 뭐예요? 이 대박의 디테일이, 지금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배경이 하얀 것 때문에 아까 이건 전체 화면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많아서 다행이었는데, 이 뒷사진에서는 저 하얀 종이들이 있고 배경이 밝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뒷박이 까만 짙은 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지를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도 지금 글씨가 잘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은 2리터라는 글씨가 잘 보일까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찍으시면 좋습니다. 아까랑 같은 집인데 기름집이었어요. 우리 참기름이라고 보니까 간판은 있던데, 이런 기름집의 전경은 어딜 보여주든 그 손때가 묻어 있고 기름때가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사진도 좋은데, 이제 요건 참기름 혹은 들기름이겠죠. 깨끗한데 이 병에 든 기름을 이렇게 찍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만 노력해 본다면. 손으로 들었으니까 크기는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준 건 좋은데, 꼭 저걸 그 도끼다시 바닥이라는 말 쓰시나? 저 바닥을 배경으로 찍었어야 될까? 아니면 저 참기름 뒤에도 저 가게의 어떤 모습이 나오면 좋을까? 혹은 저 집의 주인이 나오면 좋을까? 혹은 아까 장부 위에다 놓고 찍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이 바닥을 배경으로 한 이 참기름병의 사진은 배경 선택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죠. 조금만 배려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참기름이라는 집인데 이게 남원인지 구례인지 모르겠어요. 구례예요? 구례 아시는 분 없죠? 우리 참기름이라는 저 간판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정면보다는 측면에 가까운 각에서 찍었죠. 그러면 이 참기름의 진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사진 찍으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삐쭉삐쭉한 화초예요. 화초는 사람을 찍을 때 배경에 나와도 예쁘지 않고요. 내가 찍으려는 주제가 화초가 아니라면 화초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초랑 전깃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사진 찍은 다음에는 그 사진을 아주 망가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초가 지금 저 간판도 가리고 있죠. 괜히 시선 막죠. 이쁘지도 않죠.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라면 그 가게의 정면 혹은 외부를 보여줄 사진이라면 저 왼쪽에 고춧가루, 기름, 약밥 저게 조금 더 왼쪽으로 보이도록 해주고, 우리 참기름이라는 간판이 조금 편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이제 그분이 쓰신 하나의 기록인가 봐요. 비망첩이라고 돼 있죠. 비망록을 적은 책이라는 뜻이겠죠. 요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글씨체 혹은 종이의 질감만으로도 충분한 기록의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찍은 이런 글도 제일 중요한 거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찍은 사진이 흔들리면은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잠깐 생각난 김에 팁을 드리자면 어두운 데일수록 흔들릴 염려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 휴대폰 카메라에 그 하얀 버튼, 우리가 셔터라고 얘기하는 그 버튼을 누를 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셀프 타이머 있죠. 셀프 타이머 2초짜리, 뭐 5초짜리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한 2초 정도만이라도 세팅을 하고 그 셀프 타이머를 누르시면 찍으면서 흔들리는 거는 어느 정도 방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장부에서 보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죠. 이런 게 아까 쌓여있는 장부, 많이 기록된 장부의 그 수량과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한 장에 다 보여줄 수 있고 더 좋은 사진이 되는 건데 저런 지출부라고 돼 있을까요? 메뉴에? 그게 안 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카이브 사진이 다른 사진하고 다른 점은 일반적인 사진은 점점 뺄수록 좋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빼나갈수록 필요 없는 거를 여백을 빼고 뭘 빼고 사람 얼굴로 치면은 얼굴 전체를 찍었다가 눈만 찍었다가 눈도 한쪽만 찍었다가 눈동자를 찍었다가 이럴수록 더 좋은 사진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더 좋다고도 얘기하고. 근데 아카이브 사진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필요 없는 여백이 많아서 좋을 거는 없지만 적어도 궁금한 부분이 잘렸다 이러면 그게 이제 화를 돋구는 거죠.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든지. 저 위에도 뭔가 더 그 감질 나잖아요. 뭔지. 너무 편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복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A4 용지를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 하면 이 네 꼭지점이 똑같이 일정하게 사각형으로 나오게 카메라의 네 꼭지점과 거의 맞닿게 수평으로 찍으시는 걸 복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실수록 좋고 그다음에 실생활에서도 그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신분증을 찍는다든지 뭐 실손보험에 영수증을 제출한다든지 할 때도 요즘엔 좋아서 대강 찍어도 걔네가 다 잡아주긴 하는데 안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내가 뭔가 문서를 찍을 때 이 꼭지점을 내가 보고 있는 앵글 그 꼭지점과 일치를 시킨다 하는 것도 아카이브 사진 찍으실 때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뭐 흐름 끊고 이런 거 없으니까 마구 던지셔도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어떤 입체적인 물건을 찍으실 때는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셔야 돼요. 해서 이게 평면도 측면도 뭐 이렇게 그 도면으로 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45도 정도 요 정도 보시면 좋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은 보여드리는 건데 어, 위에서 완전히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부감 촬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그 평면이 하나의 무늬를 만들고 있을 때 기하학적인 어떤 무늬를 이루고 있을 때는 좋지만 그 물건의 형태를 설명하기에는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해서 한 45도 지금 각도 위아래 각도도 45도 옆으로 보더라도 한 45도 비틀어서 찍은 사진이죠. 이 전기인 눈 것 같아요. 전기인도 그 예전에 남자들 뭐 좀 만든다 그러면 하나쯤씩 갖고 싶어 했던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걸 되게 오래된 전기 인두를 쓰시는 것 같고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한번 유출을 해보기로 하죠. 예, 아는 분이시죠? 예광사라고 경찰서 로타리에 있는 시계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다루신 것 같은데 어, 시계를 더 많이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책보다는 시계빵을 하시는 데니까. 그리고 인물 사진에서도 중요한데 인물 사진에서도 그 사람 얼굴의 생김새가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인물 사진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한 장, 만약에 한 장만 어떤 인물의 사진을 찍어야 된다면 그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얼마나 그 일을 했는지, 어떤 성격인지도 다 보여줘야 된다고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멈춰져 있는 그 정사진을 찍어서는 그 사람의 제대로 된 캐릭터를 발현해내기 힘들고 우리가 증명사진이랑 인물사진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인물사진은 포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물사진도 말 그대로 초상화죠. 초상화는 그분의 삶을 담고 있는 어떤 표정이든 뭐든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그분 어떤 그 장소에 가서 그 사장님 노포 혹은 그 집의 주인 이분이랑 한 10분 이상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인물 사진을 아예 찍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이분의 살아온 삶이나 뭐 성격이나 이랬을 때 이분은 이런 표정이 이분의 사진과 제일 맞겠다는 판단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살아오신 분인데 만약에 뼈 빠지게 고생하고 뭐 이런 분인데 한번 판단을 해보죠. 활짝 웃는 사진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주름이 확 져 있는 사진이 좋을까요? 그건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정말 어렵게 살아왔어도 이분이 정말 좋은 표정으로 웃을 수 있다면 그 사진이 좋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분의 표정이나 얼굴 중에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해서 그 모습을 찍어야지 그냥 생긴 대로 찍는 게 인물 사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데서는 뭐 하나를 찍더라도 혹은 여기에 계신 분의 인물을 찍는다면 그 배경에 그 사람에 대한 그분에 대한 정보가 실릴 수 있도록 어떤 자리가 좋을까?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어떤 말씀을 할 때 그런 표정이 나오더라. 자식들 뭐 말씀을 할 때 정말 표정이 좋더라면 또 그런 걸 이끌고 하면서 사진을 그 찍는 과정을 좀 거쳐 가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점포든 건물이든 지금 예광사는 옛날부터 이 자리였나요? 건물은 모양은 좀 바뀌었죠. 이 건물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쯤인지 정보를 주려면 그렇죠. 경찰서 로타리 쪽에 가서 길이 좀 나오게 해서 찍는 것도 좋은 정보일 거고, 혹은 그 경찰서 로타리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분수대가 아니고 꽃 키우는 고기 모양이 이쁘다면 고기를 살짝 걸쳐서 찍어도 또 하나의 방법일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만해요. 아까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좀 답답하죠? 이거는 그냥 건물의 앞면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에 불과해요. 그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분이 2층에 사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이분이 표정 그 얼굴을 이쪽으로 좀 돌아보시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여러 사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스토리로 간다면 이분이 시계를 들여다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시계를 만지다가 잠깐 이쪽 보고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사진을 찍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기계들은 작업을 하실 때 찍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무리하게 작업을 요청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출 사진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면 그건 더 안 좋은 쪽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요. 이런 기계가 뭐 하는 기계인지를 알고 싶긴 해요. 그냥 사진을 보면 아, 오래되고 많이 쓰신 기계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요 옆에 이 기계와 관련된 정보가 될 만한 소재, 시계나 뭐 귀금속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더 유추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도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서 바로 내리 찍은 사진인 거죠. 아까보다 모양을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벤치의 정확한 어떤 사이즈나 형태는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인데 이제 연출이 어, 기본적으로 연출은 무조건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능한 연출이 있다면 어떤 걸까 할 때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고 여쭤보고 그걸 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내가 찍으려는 어떤 앵글에 맞게 이쪽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거나 그분한테 여쭤봤을 때 아, 이런 식의 작업 형태는 없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조금 아까 제가 어떤 그 기계를 갖다 놨을 때 그 기계와 관련된 걸 갖다 놓는 것도 연출의 셋업이죠. 일종의 셋업인데 그 정도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어떤 사진의 욕심상 그 하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고 상황에 맞게 실례가 안 되게 그다음에 어, 말도 안 되는 거 말고까지는 여쭤보면서 만약에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그것도 정보라고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거? 그거 말고 구레의 폴더 열어줄래? 음. 이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찍으신 사진인가요? 맞아요? 토요일 날에? 토요일 며칠? 불과 며칠 전이죠? 아, 아니 다들 잘 찍으셨어요. 찍으셨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평과 수직에 대한 거예요. 그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그냥 그 카메라 안에 뷰파인더를 보거나 액정 화면을 보면 이게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해서 어떤 카메라나 그 휴대폰은 거기에 그 수평을 잡아주는 그 게이지 같이 비행기 표시 같이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어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정사각형이지만 옆에서 보면 사다리꼴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다리꼴이 어떤 보는 사람한테는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다리꼴에 내가 속아서 수평 수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찍고 나서 다시 그 사진을 잘라내야 되니까 정작 내가 주려고 했던 정보를 쳐내야 될 때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찍으실 때 수평과 수직을 염두에 둬서 찍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찍은 것 말씀드릴 만한 거는 사실 거의 없고 사진마다 뒤에 조금씩 조정을 했는데 톤을 조정한 건 없습니다. 수평만 잡았어요. 수평 수직을 잡았을 때 조금 나 보이면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받으십사 하고 한번 보시죠. 이런 사진도 좋은 사진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기죠. 그러니까 읍사무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라본 거죠. 이 나무도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나무 전체를 보여주세요. 웬만하면. 저 끝에가 조금 잘리고 저 정도라도 되게 많이 보여준 거긴 한데 나무의 끝까지 다 나오게 찍어보겠다고 욕심을 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가 다 나오게 찍으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됐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난 애초부터 잘라서 찍으려고 했어 하는 자세로 앵글을 잡으시던지. 볼게요. 잘 찍으신 사진이에요. 근데 약간 돌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저 반대편 교육청의 저 기둥을 보면 약간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이 표준 렌즈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에는 표준 렌즈가 사람의 시각과 똑같이 보이고 왜곡이 안 일어나는 어떤 구경을 말을 하는데 그거보다 낮은 치수로 가면 넓게 보이고 왜곡이 심해집니다. 망원 렌즈 더 점점 이렇게 가깝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왜곡이에요. 내가 앞에 분과 뒤에 분의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나야 정상인데 그 망원 렌즈로 찍으면 앞에 분 뒤에 분이 크기 차이가 거의 안 나게 나오거든요. 그것 또한 왜곡은 왜곡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왜곡은 좀 아까 말씀드린 와이드 렌즈를 썼을 때 넓게 보여주는 사진을 찍을 때 보여주는 왜곡이 더 심해요. 그래서 그때는 수평 수직을 잡기가 더 어려운데 조금씩 잡아봤습니다. 이 정도는 뭐 거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 사진이 헷갈리죠. 지금 보면은 이 왼쪽 기둥에다 맞췄어요. 그죠? 수직선을. 근데 수직선과 수평선은 일단 제가 찍는 사진의 눈높이와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저 먼데 수평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쪽에 사진을 찍는데 수평을 맞추려면 제 눈높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저 밑에 지금 화면에 바 있죠. 저 바 정도가 나중에 사진 찍었을 때 수평으로 나오게 조절을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수직은 수직은 거의 가운데 쪽. 내가 찍었을 때 가운데를 수직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 정도로 보시면 지금 어떤 사진이에요? 찍을 때는 잘 몰라요. 인식하기가 힘들어. 근데 지금 왼쪽에 기둥이 가까우니까 왼쪽을 수직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전체적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다 보면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걸 잘라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 사라졌다. 이걸로 볼까요, 그럼? 거의 차이 없죠? 이거는 저 사진이 이따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 사진에서도 왼쪽에 지금 기둥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더 남겨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조금 건물을 당겨줬을 뿐입니다. 이 사진도 거의 잘 찍으신 사진이에요. 단 나무 끝에가 잘렸어요. 사람을 찍거나 일반 사진을 찍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잘라내셔도 됩니다. 우리 아, 예, 예. 그럼 아예 더 자르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 읍사무 읍사무소에 저 삼각형 옆까지 해가지고 잘랐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얘 왜 이렇게 민감하냐? 그러니까 요 정도만 잡아주면 되는 사진이고
이 사진이 이제 이걸 찍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예, 이것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조금 작은 거고. 이런 사진들이 문제죠. 어떻게 찍으려고 하는데 다 담을 수는 없고.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나무의 큰 주류 기둥을 수직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졌죠. 사실은 이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담 정도를 수평의 기준으로 삼아 보니까 기울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옆에 보호수 간판이 있죠. 이걸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그러니까 나무만 찍고 그 다음 사진에서 보호수 간판을 보여줄지 한 장에다 넣을지를 확실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호수에도 지금 어렴풋이 정보들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또 다른 사진에서 보여줄 거다 하면 보호수 저 간판 안내판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 사진도 거의 뭐 잘 찍으셨어요. 조금 잡아드린 거고. 이건 조금 확대하는 게 좋겠다 싶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매천도서관 앞에 있는 거예요? 길이? 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밟고 가셨대요? 어. 그 삶을 어, 아, 예, 그 지금 이 사진에서는 저 바깥에 그 터널처럼 생긴 데까지 보여주신 거는 참 좋아요. 근데 이런 사진을 찍으실 때 저 1883년 과거 응시라는 글자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면 좋을까? 그 사진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게 3분의 1입니다. 선도 그 3등분을 하는 선을 그어서 그 선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아래 위로 9등분을 하는 거죠. 앵글을. 그래서 그 선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진에서도 3분의 1 위치를 잡는다면 이 과거응시가 조금 올라갔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면 눈에 더 잘 띄고 저 가운데가 그렇게 커다랗게 여백으로 보이진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 3분의 1만 기억하세요. 애매하면 내가 가운데다 아까 그 저 기억하세요? 남원역에 그 전봇대 두 개? 그 전봇대 두 개를 넣어서 찍을 때도 전봇대를 어디다 놓을까 고민되면 3분의 1 선. 혹은 3분의 1 선, 이 두 줄씩 그은 3등분 선이 만나는 점 있겠죠.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혹은 휴대폰에 그 선이 나오게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가깝게 두신 거는 잘했는데 1부터 응시 글자까지 그래도 꽉 차게 들어가게 찍으신 건 잘했어요. 근데 위치가 조금만 더 위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리산시에서 수업할 때 사진인가요? 네. 그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화면이 원래 사진 찍은 거보다 가로가 조금 축소돼서 보이죠? 조금 좁혀져서 보이는 건 있는데 염두에다 두시고 지금 이게 이제 지리산시의 창문의 형태나 뒤에 소파나 바닥의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면 좀 널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넓게 찍었다. 편하게 찍었다. 어디까지도 가능하냐면 이렇게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조금 더 수업에 집중되는 모습이나 혹시 모니터에 나타나는 그 강의 관련 내용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 필요 없는 여백들을 줄이는 게 좋겠다. 이 사진도 원래 가로 사진이에요. 근데 세로 사진으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사진이랑 크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정보에서 문제될 건 없죠.
근데 조금 더 타이트해 보이고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고 하는 면이 있으니까 혹시 행사 사진 찍으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 사진도 이거 자체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복사를 뜨는 형태죠. 전후좌우 혹은 이 수평이 맞아서 사각형이 똑바로 보이도록 찍어야 되는 사진이에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만약에 휴대폰으로 내 공책이나 엽서나 노트나 이런 걸 한번 찍어 보시겠다고 하면 꼭지점 네 군데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찍으시면 이렇게 찍으려고 하셨던 사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죠? 음. 이 사진도 지금 보시니까 수평이 안 맞죠? 근데 그 예전 사진 중에 재밌는 사진들이 뭐냐면 지금 밑에 있는 공무수행 이런 차들이에요. 차의 모델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공무수행이 붙어 있는 차는 그 당시에 차라는 것도 되지만 그 당시에 관공서에서 이런 차를 이용했구나 하는 게 되거든요.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나 차량이나 이건 어떤 수준을 대변하는 척도가 돼요. 그래서 그 공무수행이라고 쓴 글씨의 디자인이나 차의 모델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은 또 재밌는 그 거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내주셨어도 좋겠다. 그다음에 수평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 잡으면 이 정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찍으신 다음에 얼마든지 잡으시면 돼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찍을 때보다 약간의 테두리는 날아가겠지만 찍으신 다음에 내가 수평을 못 맞췄구나 하는 걸 아신다면 사후에 잡으셔도 됩니다. 이 사진은 그냥 사진 자체로 잘 찍으셨어요. 전라남도라는 표식과 마크와 저 위에서부터 꽉 차게 찍으신 건 좋은데 욕심이라면 그러니까 저라면 이 사진을 세로로 찍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 있죠. 그걸 적용해서 이 보호수 간판을 약간 오른쪽으로 더 밀고 왼쪽에 조금이라도 나무의 밑둥이라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이제 좀 피하시기로 하는 겁니다. 뭔가를 찍을 때 특히나 이런 간판 같은 거 찍을 때 아까 말씀드린 복사 형태 왜곡되지 않게 찍어주시고 꽉 차게 찍어주시고 이런 사진도 애매해요. 이거 다 찍을 이 나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막 밑에서 치켜 찍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건 원불교 마크가 보이죠. 나중에도 원불교 회관 어딘가 근처다 아니면 읍사무소 근처에 원불교 회관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나무를 아예 다 찍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찍어보는 건 어떨까? 아예 더 나무를 자르고 원불교도 더 확실하게 보이게 하고 보수의 내용도 읽을 수 있게 하고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그냥 살짝 비틀기만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을 찍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하신 거는 좋아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보수라는 간판 촬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걸 염두에 둬주시고 요 정도라도 잘라주시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흡연 장소 옆에 있는 나무죠. 그 줄풍류 회관이랑 같이 있는 그 나무에 대한 안내판인데 아예 저 보호수하고 왼쪽 나무하고를 더 보여주든지 왼쪽으로 조금 앵글을 옮겨서 혹은 저 보호수 옆에 현상수배 저 사진 같이 찍어도 재밌는 사진이에요. 저 현상수배라는 형태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그 현상수배라는 저 게시판과 보호수가 같이 있는 것도 또 재밌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조금 아까처럼 저렇게 가운데다 놔둬서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보여주느니 한 가지를 더 노리는 게 어떨까. 혹은 저 보호수 뒤에 보면 저 기둥 있죠. 줄풍류 회관. 저게 이제 흔히 말하는 베를린 기둥이잖아요. 그 베를린 기둥을 배경을 삼아서 무늬를 삼아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꾸 쉽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잘 찍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도 저도 한번 찍어봤는데 찍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멀리 가면 전깃줄이 걸리고 가까이서 찍으면 이 나무의 특성을 말해주기가 힘들고 해서 찍기 힘드셨던 거 이해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수직이 안 맞았죠. 수평이 안 맞았다기보다 어떻게 잡으면 될까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라도 잡아주니까 좀 낫죠. 해소 천식 있는 분. 이 사진도 이제 그 월인정원 양과자점에 건물을 찍은 거예요. 이 건물도 되게 이제 오래됐고 정이 드는 건물이고 한데 제 생각엔 이렇게보다 앵글을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해서 왼쪽에 길이 더 보이고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저 왼쪽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뭐 산을 통해서 위치를 더 유추할 수 있고 사실 이 오른쪽은 별로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담벼락이 뭔가 특이하거나 창문의 모양이 있거나 거기에 어린 정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사진도 잘 찍으신 사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화초 같은 거하고 제일 피해야 될 게 전깃줄이에요. 그 굴에도 지금 조금씩 지중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때 한번 여행을 나갔다가 오면서 든 생각이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그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출발지가 스위스였어요. 스위스랑 우리나라 풍경이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전깃줄이에요. 전깃줄만 없으면 우리나라도 기가 막힌 풍경이 될 텐데 반대로 스위스 그 초원 풍경에 고압선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살 풍경이 거기 하나도 안 멋있거든요. 사진으로 찍으면 찍으실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저렇게 눈에 띕니다. 그럼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구례성당을 찍으면. 그렇죠. 가까이 가서 전깃줄 아래서 어쨌든 전깃줄은 안 나오게. 음. 전깃줄 위에 올라가서 찍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지나쳐서 혹은 안 보이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크게 찍어주셔도 좋고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뒤로 우리가 물러나서 전체 모양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 정도 앵글이 되겠죠. 만약에 찍을 당시로 본다면. 이런 사진도 이제 사실 글씨를 다 알아볼 수 있고 다 잘 찍으신 사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복사. 저런 글씨가 나오거나 안내판은 복사. 어떤 형태로든 이런 형태로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요 위에 뭐라고 간판에 제목이 있겠죠. 그거까지 넣어주셔도 좋았을 거고. 이런 사진을 찍을 때도 요령이 뭔가 하면 이 사진 잘 찍으셨습니다. 비 오는 날 거리 사진이 훨씬 나아요. 드라이한 거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 있죠. 3분의 1 만나는 점 있죠. 그거 머릿속에다 기억하시면 어디를 3분의 1에다 두냐면 이 길이 쭉 가는 저 지점 있죠. 건물의 선이 만나고 길이 가고 이 건물도 끝에서 만나는 저 지점을 그 3등분한 선이 만나는 점 쪽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조금 바뀌죠. 얘하고 얘하고 얘가 조금 나 보이나요? 네. 만약에 나중에 찍으실 수 있다면 가운데로 쭉 모이게 하지 말고 가운데는 피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운데 말고 3분의 1 혹은 3분의 1 선끼리 만나는 지점으로
저걸 모아주시면 조금 보기가 편해집니다. 이 사진은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어? 벤치. 그러면 벤치 쪽으로 더 다가갔어야 되고, 보도블록을 보여주려고 했으면 보도블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쪽에 가능한 앵글이 있다면, 저 하얀 여백에 화면이 잡힌다면 이 정도가 더 낫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아래서 찍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찍잖아요. 뭔가 위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찍지 말고 팔만 올려서 찍어보면 조금 더 다르게 찍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 모양을 바꾼 거지만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조금 더 네모나게 보기 편하게. 내가 올라가서 찍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까지 찍으신 사진은 다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억울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거 팁 하나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편하게 들으시죠? 그 휴대폰 한 번씩 꺼내 보시겠어요? 그 카메라 모드를 켜시면, 지금은 이제 뭐 이거는 구형 화면입니다. 근데 그 카메라 모드를 켜시면 대부분 그쵸? 그러면 이렇게 기아 모양 설정하는 모양도 있고, 아이폰은 또 다르고 한데, 그 중에 그 수동 모드 혹은 프로 모드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은 뭘 해보자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카메라만 믿고 손가락 끝에다가만 힘을 줬었는데, 그러시지 말고 조금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뭐, 뭐 파노라마도 있고, 뭘 이거저거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바꿔볼게요. 뭘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뒷배경, 밝기 차이에 따른 노출 변화를 한번 우리 마음대로 해보는 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이건 이제 예전 거예요. 그래서 프로로 들어가거나 저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런 표시 나오나요? 밝기를 조절하는 표시 나오는 데까지 들어가실 수 있나요? 안 되는 분들은 순재 씨가 좀 도와줘도 될까? 아이폰은 없는 걸로. 아이폰은 후보정이죠. 네. 아, 밝기는 있어요? 아이폰은 그할때 써봤어요. 그러니까 밝기는 돼요? 네, 밝기. 밝기만. 근데 이거 네, 그거 왔다 갔다 하면 밝기가 달라지죠. 그것까지는 되죠. 그것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찍고 싶은 사진이 왼쪽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하얀 벽면을 보면은 하얀 칠판 화이트보드를 하얗게 찍고 싶죠. 근데 지금 카메라들 대부분은 그걸 찍어도 회색을 찍어도 회색, 시꺼먼 벽을 찍어도 회색,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얘는 정해놓은 값이 있거든요. 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이 정도의 빛이 들어와야 해 하고 정해놓은 값이 있어요. 그러면 하얀 데서는 잠깐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 빛이 다 정해놓은 값에 충족이 되니까 나머지 거는 그냥 까맣게 떨어뜨려도 되는 거예요. 회색은 회색으로 나온다 치고, 그럼 까만 데서는, 까만 배경에서는
까만 배경 때문에 빛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하니까 오래 받으려고 해. 오랜 시간을.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찍으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하얗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걸 보시면 지금 이거는 회색 담요 위에 놓은 하얀 숟가락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내가 찍으려는 건 숟가락의 모양인데 저렇게 찍으면 숟가락 모양 아시겠어요? 정확히? 몰라요. 카메라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걸 회색으로 어느 정도의 빛의 양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빛의 조절에 아까 해보셨죠? 왔다 갔다. 그걸 해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줄이실 수가 있어요. 원래 값이 0이라고 치면 이걸 한 2 정도까지 끌어내리면 배경이 아까 회색이었죠. 회색 담요였죠. 근데 까만색으로 나오게 되고 아까 하얗게 보이던 숟가락에 저 글씨까지 보이게 되죠. 그죠?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저 숟가락의 모양이었으니까 이게 올바른 사진이죠. 게다가 그 뭔가 그 하나만 이런 만약에 이걸 하나를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는데 배경이 깨끗한 데다 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다 두면 그래도 깨끗하게 나오겠죠. 제일 좋은 거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회색 혹은 감청색, 검은색 잠바를 벗으시면 돼요. 우리 겨울에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사진 그런 사진 찍기가 좋아요. 혹은 짙은 색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찍으면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통해서 검은색이 아니고 짙은 색만 있더라도 배경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으려고 했던 걸 더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깨끗한 거 내가 그냥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생각하시고 잠깐 벗을 수 있는 외투도 좋고 티셔츠도 좋고 그런 걸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게 이제 저희 그 주방이었어요. 주방이에요. 주방에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나옵니다. 왜? 조명이 빛을 많이 주잖아요. 얘는 그 조명으로 충분해. 다른 거 필요 없어. 근데 지금 보시면 조명도 제대로 안 나왔고 뒤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보셨던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보여주려고 했던 게 저 아래 주방의 모습이다 하면 어느 쪽으로 가면 될까요? 플러스 쪽으로. 전등이 주는 빛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시키는 거죠. 플러스로 가면 전등 아까 보였던 이 전등은 저렇게 하얗게 되고 그럴지언정 제가 보여주고 싶은 주방의 모습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전등의 형태를 보여주고 싶어 할 때는 마이너스로 가면 저 전등의 모양이 나오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까 그 기억하시죠? 1리터라고 글씨 쓰여졌던 대박 혹은 그 십자가 걸렸던 하얀 벽에 걸렸던 십자가 이런 걸 제대로 찍고 싶을 때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만 제대로 사용하셔도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찍고 싶은 건데 그걸 가로막는 걸 조금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것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아카이브 사진가가 되셨을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것도 생각이 나실 거고 복사도 생각나실 거고 가운데 피하실 거고 그다음에 전깃줄 피하실 거고 화초 피하실 거고 뭐 이것만 해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아카이브 활동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 있으신가요? 정말 재미없는 사진 그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저도 다른 거 할 때보다 제일 힘들긴 했네요. 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치겠습니다.